안녕하세요. TV 주치 김윤주입니다. 최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느끼거나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전신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거나 은백색의 각질이 쌓이는 건선 환자가 더욱 늘고 있는데요. 가을이나 겨울처럼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지리산 한방병원 김진만 원장과 함께 난치성 만성 피부 질환인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리산 한방병원의 김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이 다가오면 건선 환자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건선은 어떤 질병이고 현재 발생 비율은 어떤가요? 네, 건선은 난치성 질환입니다. 건선은 특징적으로 붉은 반점이 있으면서 관점 위에 하얀색 인설이 많이 쌓이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발생 비율이 좀 추운 지역에 사시는 위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분한테 많이 발생하고 대체적으로 백인한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건선 치료에 있어서도 많이 영향이 있는데 보통 그 햇빛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남녀의 차이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건선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선은 면역계의 계통의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건선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선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양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추정하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적 원인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선의 70에서 80% 환자는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꼭 유전적인 요인이 건선의 발생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선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면역 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많이 발생하는데요. 면역세포 중에서도 T세포에 관련된 이상이 있을 때 건선이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피부에 각질 세포 분화에 이상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표피층이고 위에가 표피층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진피층인데 이 표피층이 그 세포가 한 24일에서 한 30일 주기로 이것이 점점 새 세포가 올라오면서 밖에 있는 세포는 이제 각질이 떨어지게 나가거나 뭐 때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건선 환자분들은 이 표피의 이 세포 증식 속도가 일반 환자에 비해서 8배에서 1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얀색 인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각질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선의 세 번째 요인은 피부의 세포 분화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번째는 감염입니다. 감염은 피부가 감염이 되어 가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정상적인 세포는 한 며칠 지나면은 원래 세포도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건선은 이것이 원래대로 세포가 되지 않고 건선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이제 쾌분화 현상인데 이런 현상 때문에 건선은 상처가 난 부분에서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선은 면역계 질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균형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건선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이라든지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피부가 좀 약해져서 거기에 건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네. 일곱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건선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춥고 건조하게 되면은 건선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환경이 오염되면 더 건선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작업 환경에 있어서 유해 화합물 같은 것을 많이 취급하시는 분들은 건선의 발생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선의 원인이 따로 있나요?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 요인으로는 건선은 위기와 전기가 부족할 때 많이 생깁니다. 보통 피부가 제대로 된 피부로 바뀌어지려면은
위기하고 전기가 많이 있어야 정상적인 피부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전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 피부가 제대로 정상적인 세포로 바뀌지 못하고 건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장육부 중에서 간장과 비장과 폐장, 신장 등이 균형이 잘 안 맞았을 때 또 건선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는 그 유구미로 볼 수 있는데요. 풍, 한, 서, 습, 조, 화 6가지가 우리 외부적 환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많이 건조하게 되면은 건조하거나 추워지게 되면은 이런 건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금도 건선의 발생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정이 있는데요. 칠정은 우리가 감정 변화가 갑자기 많을 때 나타나는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슴에 화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오랫동안 어떤 억압이 있었다, 심리적 불안, 초조, 억압이 있었을 때도 건선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와 음식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되는데, 음식 같은 경우도 건선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든지 육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도 건선의 발생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혈어인데요. 혈어는 피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건선에 있으신 분들 보면은 좀 피부가 건조해지고 인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피가 부족한 현상, 즉 혈어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혈열 증상인데요. 피부가 빨개지는 증상, 이런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이 붉어지는 것을 열로 보기 때문에 혈열이 있을 때 건선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선이 나타나는 양상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건선의 종류가 좀 다양한 편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판상형 건선입니다. 판상형 건선은 가장 일반적인 타입의 건선인데요. 10명 중 8명 정도는 판상형 건선입니다. 흔히 심상성 건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판상형 건선은 은백색 비닐이 붉은 피부를 덮은 듯한 모양입니다. 보통 팔꿈치, 무릎, 두피, 머리 등에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가 여기 보시다시피 물방울형 건선인데요. 건선이 작고 약간 붉은 점같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 다음 사진은 세 번째가 관찰부 건선인데요. 관찰부 건선은 밝고 붉고 빛나는 듯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이 형태의 건선은 각질이 심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가슴, 엉덩이와 같은 피부의 주름 부분입니다. 관찰부 건선은 땀이나 마찰에 의해 자극을 받아 더욱 심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과 땀이 많으신 분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농포성 건선입니다. 농포성 건선은 고름 물집이 생기며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가 홍빛성 건선입니다. 이 건선은 드문 건선인데요. 전신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부 전체적으로 붉은 홍반이 나타나며 피부 허물이 잘 벗겨지는 박리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손발톱 건선입니다. 보통 조갑 건선이라고 하는데요.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하얗게 패이고 끝이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톱 끝 부분에서 건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건선형 관절염입니다. 건선형 관절염은 건선과 관절염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장기간 건선을 앓으신 분들에게 발생합니다. 네, 그렇다면 건선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건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을 5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드 패치입니다. 정상 피부와 구별이 확실히 되는 붉은 발진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실버리 화이트 스케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얀색 각질이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건선 발진 후에 은백색의 각질이 쌓이며 두꺼워지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가 쾌분화 현상입니다. 상처가 나거나 압박이 많이 되는 부분에 건선으로 잘 바뀌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아우츠피치 사인입니다.
각질 부분을 손으로 긁거나 떼어내게 되면 건선 부위의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피가 잘 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네일 피팅입니다. 손톱, 발톱에 찢긴 자국이 생기면 두꺼워지고 검게 착색되게 됩니다. 이것은 건선만의 특징이고, 이런 건선의 특징 다섯 가지를 잘 이해하다 보면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건선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양방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연고를 피부에 바르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광선 치료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연고 중에서 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바르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치료는 초기에는 염증 소견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자체는 항생제가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 가지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근본적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오래 사용되게 되면 스테로이드는 크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테로이드가 치료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문제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도 처음에는 효과가 바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스테로이드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내성이 생겼다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피부가 약해집니다. 스테로이드를 바르게 되면은 이 피부층들이 좀 얇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할머니들이 무릎이 많이 아프시고 붓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무릎에 뼈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맞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몇 번 맞게 되면은 통증도 없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게 되지만 그걸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그 스테로이드로 인해 가지고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굉장히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듯이 피부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좀 얇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시골에서 진통제를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종이처럼 얇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양방적인 진통제라든지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신 분들, 스테로이드를 많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 지금 여기 건선이 있을 때 이 건선은 건선이 있을 때 여기 스테로이드를 바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건선 증상은 완화될 수 있지만 이 피부 자체가 얇아지게 되면 나중에 건선이 다시 올라왔을 때 보면은 이 스테로이드로 인해 가지고 얇아진 피부로까지 더 번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마치 벽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철근도 있고 철근이 있어 가지고 시멘트를 부어야 그 벽이 튼튼하게 되는데, 마치 철근이 철근이 없어지게 되면은 벽이 약해지는 것처럼 피부도 얇아지고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조직도 없어지게 되면 피부는 굉장히 약해지고 건선이 재발했을 때 우리 몸에 더 많이 번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은 건선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스테로이드는 그 호르몬 계통을 교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외부적으로 계속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주게 되면은 우리 몸에 부신이 작용을 하지 않게 돼서 부신 피질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뼈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조직이라든지 결합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도 큰 병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가 골다공증이라든지 골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뼈와 관절들을 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조직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염증 같은 경우도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쓰게 되면은 쿠싱 신드롬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쿠싱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붓고 목 주변의 조직도 두텁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복부도 지방을 침착시킬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런 것도 대사 질환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전해질 이상과 소화기계 이상, 녹내장과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동맥경화를 쉽게 야기할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에서는 성장 지연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스티브 존슨 증후군 같은 것도 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건선의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한방 치료의 특징은 질병보다는 전신적 사람을 보는 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병보다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체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의 허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의 위치와 병의 상태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열한지, 냉한지, 습한지, 조한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병의 위치가 지금 어디 부분에 있는지, 표에 있는지, 중간 정도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잘 되는 이유가 아까 건선의 특징 중에서 쾌분 현상이 있었습니다. 쾌분 현상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회복이 잘 되지 않고 건선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봤을 때 위기와 정기의 허약으로 보기 때문에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보다는 피부 자체의 회복 능력을 올려주는 것으로 건선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선의 5가지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한방적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선 치료에 있어서 침구 치료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침구 치료는 보통 사암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암침은 오수열을 이용한 침입니다. 오수열은 손하고 발 쪽에 있는 혈을 이용한 침구 치료인데요. 보통 12경락을 성질을 이용한 치법입니다. 네. 보통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통증 치료에 있어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어깨에 침을 넣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 침 넣는 경우가 많은데, 건선같이 면역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기와 혈, 면역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암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암침은 각각의 경락의 성질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보사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보사법을 통해서 사암침의 성질을 더 강하게 해줘서 치료를 더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선 치료를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또 있을까요? 네, 건선은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건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관리입니다. 화학적 조미료와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또한 건선 환자들은 지나친 육식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나친 육식은 우리 몸을 열을 조장하게 하여 건선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건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은 현미와 채식을 위주로 한 식단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철에 나는 과일과 제철에 나는 채소, 그리고 버섯류와 해조류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때문에 외출을 많이 꺼려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운동은 건선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반부에 건선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가을부터 많이 발생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발생한다 하였으며, 또한 건선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날씨가 추운 지역, 위도상 좀 높은 지역이 많이 발생한다 하였는데, 적절한 햇빛을 받아 운동을 하는 것은 건선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한방 건선 치료는 피부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체질을 보고 균형이 깨지는 오장육부를 잡아주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건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 병원의 실제 건선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9살 여아인데요. 6월달 처음 내원했을 당시에 팔꿈치를 비롯하여서 얼굴과 무릎, 전신적으로 판상형 건선이 심하게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약과 침구 치료, 패딩 치료를 하면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붉은빛이 많이 사라졌고 각질이라든지 피부 소양감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색이 정상적인 피부로 많이 돌아온 환자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55세 여성 환자분으로 얼굴을 제외한 전신적인 건선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면서 패딩 치료와 침구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는 후에 전신적인 건선이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상 두 사례를 보았는데요. 건선은 음식물 관리를 비롯하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고 한방 치료를 병행하신다면 건선은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학 박사 김진만 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피부 질환 건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선은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진단에 따라 치료한다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오늘 TV 주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